자, 일단 689번이 앞쪽까지 질문 받기는 한데 한 문제만 먼저 좀 체크할 건데 681번입니다. 681번. 681번. 그리고 682번도 질문은 안 나왔는데 682번도 좀 할게요. 이 두 문제 먼저 682번 질문이에요. 이렇게 두 개는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81번에다가는 그냥 여러분들 공식이라고 좀 써놓고 682번에다가는 개념이라고 써놔서 이 두 문제를 좀 같이 볼 건데 자, 봅시다. 자, 681번 문제를 보면은 주어진 요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2차를 적분한 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거든. 그러면 내가 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라는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이런 형태가 그려질 거고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가 요놈의 두근이니까 알파, 베타가 이렇게 생겨서 아마 요놈의 값을 구하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주어진 이러한 형태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근해 공식처럼 이런 거를 한번 증명해버리고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갖다 쓰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 방법 잠깐만 보세요. 자, 어떠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이놈의 두근이 아래다가 좀 써두면 좋습니다. 알파 베타다라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이놈의 이차함수에 대해서 최고차항인 양수라고 가정하고 해봅시다. 최고차항 양수인 가정하에 알파 베타라고 해서 주어진 요놈의 정적분값, 즉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힘이 식을 가지고 써보면 주어진 얘가 의미하는 건 알파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요놈 자체를 정적분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제 요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얘를 알파를 한 근으로 갖고 베타를 한 근으로 갖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먼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놈 대신에 이놈을 갖다 쓰겠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심지어 전개까지 해서 갖다 쓸 거거든. 잘 봐. 그럼 여기 앞에 a를 밖으로 빼고 요 2차식을 전개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를 정적분한 이런 형태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주어진 이거 이제 정적분할 수 있으니까 정적분 해보시면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x 이렇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요놈에다가 베타 대입하고 알파 대입해서 빼기를 진행을 하고 이쁘게 식을 정리하면 그놈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놈이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가 나옵니다. 정리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와버려요.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주어진 이놈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를 맨날 활용해서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 이번 단원이 아니라 다음 단원 선생님이 준 프린트 그 프린트 이따 이거를 할 거거든. 근데 요거는 요 문제를 풀 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써놓고 이따가도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따라갈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문제를 사실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명히 막 열심히 알파 더하기 베타는 공부, 알파 베타는 1이니까 이거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로 열심히 답을 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푸냐면 주어진 얘를 공식으로 적용을 하면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렇게 생긴 걸 정적분을 하면은 준호야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놈의 답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뭔지만 빠르게 구하면 되는데 두근의 차 공식 또한 알고 있다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니까 21 요걸 알고 있다면 사실은 답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빨리 풀 수 틀렸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1 맞는데?
세제곱 아니구나. 그러면 요놈을 세제곱하는 거니까 요놈을 세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6분의 21 루트 21 되나요? 그러면 얘가 3으로 약분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 루트 21 1번 이런 식으로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기말고사 범위지만 기말고사 범위 때도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넓이 공식이거든? 그쪽에서 시간을 무조건 단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내신을 선생님하고 오늘 이번 주까지만 듣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 단축하는 것도 이번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거는 요거예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저 형태의 넓이를 내는다. 오케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지우겠습니다. 색깔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네. 저랑 추가할 때는 네, 할게요. 730번. 730번. 자, 682번 가도록 할게요.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682번 선생님이 개념 문제라고 적어놓으라고 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fx를 x축으로 평행이동한 x축 평행이동한 놈의 정적분에 대한 형태인 거고 지금 요 놈은 hx라는 거는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놈에 대하여 정적분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거든. 한번 봅시다. 자, 내가 fx라는 걸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적분한 놈을 이놈을 어떤 놈으로 똑같이 보고 싶냐면 어떠한 fx를 x축으로 k만큼 이렇게 정적분을 해버렸어. x축으로 k만큼 평이동을 시켜버렸어. 그럼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하면 얘랑 똑같아질까라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볼게. fx라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냥 보기 좋게 아무렇게나 잡아보면 fx를 내가 여기 A부터 B까지 일단 이렇게 한번 써놨습니다. 얘가 fx예요. 자, 근데 내가 정적분할 놈은 fx가 아니라 fx-k라는 거지. 그러면 이 놈은 얘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애가 되겠지. 그러면 주어진 얘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주어진 형태는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사실은 그래프 형태가 변하진 않아. 근데 얘를 k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가 a 더하기 k가 되고 얘가 b 더하기 k가 돼서 얘가 y는 fx-k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럼 결론이 뭐냐면 A부터 B까지 fx라는 거를 내가 정적분을 했을 때 걔를 주어진 얘랑 똑같이 바라보고 싶으면 여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봐야 돼? 이 그래프를 A 플러스 K부터 B 플러스 K까지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X축에 대한 개념이고 자, 보자. 이번에는 이 fx라는 거를 내가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 시켰어. fx라는 놈을 일단 여기 지울게요. 자, 여기 먼저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gx는 x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얘가 사실은 fx-3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그 문제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5라고 줬어. 5라고. 그래놓고 2부터 7까지 얘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주어진 요놈이랑 주어진 요놈이 똑같다라고 보이셔야죠. 이해될까요? 자, x에 여기 마이너스 1을 실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4에서 끝나는 거야. 자, 여기 2를 대입하면 어디서 시작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지? 7을 대입하면 어디서 끝나? 4에서 끝나지? 얘하고 얘가 똑같다라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 문제예요. 얘를 5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hx라는 놈을 한번 보시면 이번엔 y축에 대한 평이동에 대한 이야기야. 자, 내가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 거를 이렇게 한번 형태를 표현할게.
근데 좀 전에는 x축으로 평이동을 했다면 지금은 y축으로 k만큼 평이동한 그래프를 한번 볼 거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얘를 y축으로 k만큼 올려버리기만 하면 여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여기에 k만큼 올라간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주어진 얘를 k만큼 위로 올려버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놈의 넓이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까지 따라온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y축으로 k만큼 평이동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정적분을 하면은 주어진 이 형태가 여기 위에만 따라와. 위에만. 그리고 이 아래는 어떠한 도형이 따라와? 직사각형이 따라오지. 직사각형을 여러분들이 따로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y축으로 평이동을 해버리면은 이 직사각형의 형태만큼이 따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놈의 넓이는 이렇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x축 평이동은 그냥 읽으면 돼. 근데 y축은 직사각형이 왔다리 갔다리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예를 한번 보시면 얘는 fx라는 거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 시켰어. 그러면 얘가 넓이가 5란 얘기는 사실은 이놈의 넓이가 5란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얘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고 해서 얘가 5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하면 어디가 5냐면 여기에 있는 이놈이 5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추가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y축으로 3만큼 표기되고 있으니까 얘를 3만큼 올린 얘가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어떤 놈의 넓이가 추가되냐면 밑변이 5고 높이가 3인 15인 넓이의 직사각형이 추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얘는 5 더하기 주어진 직사각형의 형태가 추가가 됩니다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그림적으로 먼저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래프적으로. 그 다음에는 사실 여기는 봐봐. 이 hx 대신에 그냥 fx 더하기 3을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에는 얘가 의미하는 게 5가 되는 거고 3이라는 걸 이렇게 정적분을 해버리면 사실 15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래프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직사각형이 추가가 된다라고까지 여러분들은 그래프로까지 이렇게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식으로 그냥 대입하면 당연히 맞아. 근데 그래프적인 거로들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질문 안 나왔던 문제 일단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689번, 690번 이렇게 갈게요. 689번 가겠습니다. 이거 뭐한 선생님이 저번에 3초 컷인가? 내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선우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오케이, 주기가 2라는 구간씩 반복된다라고 읽어줘야 돼. 그 다음에 fx는 2씩 반복되는데 그 2씩 반복되는 놈의 정적분의 형태, 넓이가 2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몇 줄이 있는 거야? 한 주기가 2야. 근데 이놈의 구간은 16이잖아. 몇 주기 있어? 8주기 있지. 8주기. 그러니까 2라는 애가 8개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답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6 바로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690번 별표. 690번 별표. 자, 따라가 볼게요. 690번. 자, 일단 내가 fx라는 놈을 9부터 10까지 정적분한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인데 이 가 가지고는 그냥 0부터 1까지가 1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나를 보면 n부터 n 더하기까지를 정적분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옆에 이런 거 보면은 얘를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대입해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발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괜찮지. 이런 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여기 자연수 형태 있으면 대입을 일단 해줘야 돼요. 자, 근데 대입하기 전에 여기에는 이놈은 우리가 지금 정적분을 할 수 있는 다항함수의 형태니까 일단 정적분을 먼저 하자. 그러면 x제곱을 n부터 n 더하기 1까지 하면 덩어리는 거고 n 더하기 1 제곱에서 n제곱을 빼니까 2n 더하기 1이 나온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냥 n부터 n 더하기 2까지를 정적분을 하면은 2n 더하기 1이 나온다라고까지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엔 이제 머리 쓰는 거야. 이제 머리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할 거 끝났어. 자, 보자. 요놈에다가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쭈루루쭈루루 대입을 해나가는 거야.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가랑 함께 조합해서 이놈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볼게요. 자, 여기다가 내가 1을 대입하면 1부터 3까지 fx가 뭔지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부터 3까지 f가 뭔지 알고 있는 상황이야. 맞니? 그 다음에 3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하고 계속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3을 대입하면은 3부터 5까지도 알고 있는 거고 5부터 7까지, 7부터 9까지 알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는 이제 뭐 4를 대입하면 4부터 6까지, 6부터 8까지, 8부터 10까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하나의 팁을 주자면 얘를 쓸 때 선생님이 위에다가는 1, 3, 3, 5 이렇게 가져갔고요. 아래는 2, 4, 4를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유는 요거하고 요거는 더하기를 못하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 하지만 이렇게 써버리면 얘네가 연결이 되는 게 지금 보이지? 맞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10까지 쓴 이유는 얘가 9부터 10까지니까 그거보다 큰 숫자는 사실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할 거란 얘기고 여기에다가 가라는 놈 0부터 1까지 fx를 해버리면 걔가 1이 나온다라는 이걸 활용해서 주어진 답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하고 얘를 활용해서 지금부터 9부터 10까지를 한번 잘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 근데 0을 대입한 걸 빼먹었네. 이렇게까지 써놓읍시다.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더하면 1부터 9까지가 뭔지 알 수 있겠지. 1부터 9까지가 뭔지 알 수 있어. 맞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몇부터 몇까지를 알 수 있어? 0부터 10까지를 알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내가 가를 잘 생각하면 가는 0부터 1까지를 알 수 있지. 맞아? 그 말은 1부터 9까지에다가 내가 가를 더해버리면 얘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0부터 10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0.9까지가 나오네. 0.9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저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0부터 10까지에서 0부터 9까지를 빼버리면 0부터 10까지가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니까 좀 만만치 않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대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대입을 해서 식의 형태를 자료를 써놓고 봤더니 이런 게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여기 위에 있는 놈을 다 더한 다음에 각까지 더해. 이렇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0부터 9까지가 되어버리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놈을 다 더해버리면 얘가 0부터 10까지가 되어버리는 거지. 따라오세요. 0부터 10까지에서 0부터 9까지를 빼버리면 걔가 9부터 10까지를 의미할 것이다 라는.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답까지 내보면 자, 얘는 여기다가 1, 3, 5, 7을 대입한 거죠. 여기다가 1, 3, 5, 7을 대입하는 거예요. 1, 3, 5, 7. 오케이? 그럼 여기다 1, 3, 5, 7을 대입하니까 1 대입하면 3 3 대입하니까 7 11 7 대입하니까 15 이렇게 갑니다. 얘가 여기 앞에 있는 얘기. 그 다음에 가를 더하니까 가는 1이라고 나와있죠. 1 얘가 아니고 됐지?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거는 0부터 0, 2, 4, 6, 8 대입하는 거예요. 0, 2, 4, 6, 8 대입하는 거예요. 0, 2, 4, 6, 8 그럼 0 대입하니까 1 2 대입하니까 5 4씩 증가하겠죠. 이렇게 얘가 이 아래에 있는 놈이 돼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버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빼니까 15, 28, 45 21, 36, 37 빼면은 답은 8 뭐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야 얘들아. 이렇게 보이면 대입해서 찾는 겁니다. 대입해서 찾아주시고 정리해주시고 넘어가서 695번 갈게요. 695번 지웁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지금 내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 t-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가 1이라서 이렇게 일단 생겼다는 거지. 근데 내가 얘를 0부터 x까지 적분을 할 거야. 그럼 0은 당연히 여기 위쪽에 있는 거는 확실하고 x가 여기에 있다면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의미하게 될 텐데 x가 여기 대칭 축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다면 넓이 자체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x가 축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사다리꼴, 오른쪽으로 삼각형 두 개이기 때문에 x는 1을 기점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봐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일단 범위를 나눕니다. x가 1보다 왼쪽일 때 x가 1보다 오른쪽일 때로 나누는 거야. 됐니? 자, 그럼 x가 1보다 왼쪽일 때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그냥 갖다 써버리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밑변은 x 맞아? 높이는 이만큼이 1이죠? 맞아요? 그럼 이만큼도 몇이에요? 1이죠? 길이가 1이니까 그 높이는 1입니다. 그래서 넓이를 써보시면은 2분의 1에 자, 이만큼 x니까 이만큼도 x지.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1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x. 엥? 여기는 1-x. 미안합니다. 요만큼의 길이는 1-x지? 그럼 여기도 1-x. 여기 1이니까 여기 1. 전 넓이 표현하면은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얘가 x가 된다라고 해서 이놈이 x가 된다라고 찾아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런 케이스는 이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1이고 높이가 1인 상황이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이 x-1이죠? 높이도 x-1이죠? 더하기 2분의 1에 x-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어진 얘가 x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을 구하고 x가 양수인근이 존재하면 그게 답이고 여기서 근을 구하고 x가 양수인근이 존재하면 그게 답이다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저번에 좀 봤던 문제인데 그 선생님이 요놈의 1차식인 경우는 적분을 직접 하기보다는 그래프로 지금 이렇게 가는 게 편하다고 저번에 좀 개념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넘어가서 705번 705번 갑시다. 705 얘들아 705, 706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테디스틱 문제까지 좀 같이 묶어서 할 거거든. 749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705, 706, 749 705, 706, 749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자. 자, 일단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면은 그래프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 빠른 풀이로 빠르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일단 fx가 2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2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를 하나 그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릴 거야? 2에 대하여 대칭 그래프?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 이처럼 이렇게 대충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2에 대하여 대칭이 이런 그냥 그려줘. 그냥 그려. 괜찮아. 그랬어. 자, 그 다음 나를 표현해.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여기다 표현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는 대충 여기 있지?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놈의 넓이가 4란 얘기야. 자,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2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접어버려서 반대까지 표현을 해. 그러면 접어버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읽혀요? 3부터 6까지로 읽힌다는 거지.
1차이 4차이 나니까 1차이 4차이 나야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도 4다라고 읽어주는 게 일단 요거하고 요거 표현한 거야. 그 다음 요거 보자. 자, 1부터 6까지가 10이래. 자, 그럼 1부터 6까지가 10이야. 그 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이란 얘기야. 따라와. 그러면 여기 나머지가 뭐란 얘기? 6인데 대칭이니까 3, 3이란 얘기.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푸는 거야. 따라오니까 문제. 답 뭐예요? 2부터 3까지가 뭐야? 3 이렇게 가는 거야. 따라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를 정확하게 식으로 다 바꾸려면 되게 좀 오히려 복잡하고 귀찮거든. 그래프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로 그냥 대칭 그래프 그려주시고 그에 따라 나머지 체크하는 문제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706번도 한번 똑같이 풀어보세요. 706번. 706번. 주셔도 되겠지? 자, 706번 똑같이 풀어보고 푸신 분들은 3스텝 가서 749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려운 거 아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는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 오케이, x는 3에 대하여 대칭이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3에 대하여 대칭이다 먼저 찾아서 여기를 3으로 먼저 딱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이 13이니까 표현해.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대충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가 13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똑같이 넘어가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13인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보니까 4차이 나고 9차이 납니다. 4차이, 9차이. 그럼 여기도 4차이, 9차이니까 7이고 9차이니까 12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가 13이 된다. 이렇게 똑같이 체크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10부터 12까지가 5래요. 그럼 10부터 12까지가 5니까 오케이. 여기 10 잘라 놓으면 10부터 12까지가 5야. 그럼 나머지 여기 뭐야? 8이지? 여기까지밖에 할 거 없어. 7부터 10까지가 뭐예요? 답은 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냥 재밌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재밌게 그냥 풀면 돼. 자, 마찬가지로 749번 한번 가봅시다. 해보시죠. 74. 710번 괜찮아요? 땡큐. (709번이요) 여기 709번 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저 미적분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헷갈릴까봐 잠깐 이야기하면은 미적분을 배우신 친구들은 요거를 치환해가지고 치환적분 해도 상관없습니다. 치환적분 해도 돼요. 근데 미적분을 안 배우고 스토만을 하신 분들은 요거를 무조건 그래프를 평이동시킨다라든지 대칭동시킨다라든지 바꿔서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돼. 미적분을 배우신 분들은 치환해가지고 치환적분의 형태를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면 훨씬 쉽긴 해. 오케이? 어쨌든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 선생님은 그럼 미적분 배제시킬 거니까 이거를 그래프를 계속 그려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fx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고 0-aa 기함수 형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잡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 이런 데가 잡힐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극대인 x가 b라고 했으니까 아 이때 x 값이 b구나라고 해서 여기 b라고 체크하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상황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b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까지 체크가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마이너스 b부터 a까지가 a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지금 얘를 선생님이 1번이라고 해서 1번의 형태를 표현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하면은 a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야. 아니? 자 그다음 주어진 얘가 의미하는 걸 보면 자 얘는 주어진 얘를 x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테고 여기는 0이라는 건 b가 될 테고 여기는 a 더하기 b가 되겠지. 얘가 fx 마이너스 b잖아. 맞아? 근데 얘를 b부터 a 더하기 b까지 적분해. 그럼 어디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를 의미하는 거지. 여기가 뭐란 얘기야? 이란 얘기야. 따라오세요. 주어진 이놈을 평행이동 시켜서 읽어봤더니 아 여기가 b란 얘기야.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잖아.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만큼이 b란 얘기잖아.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갑니다. 여기가 b라는 걸 구했고 요거랑 요걸 더해서 a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뭐야? a 마이너스 b. 오케이. 그래야지 요거랑 요걸 더하면 a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놓고 내가 구하려는 답은 얘를 접어 올리래 절대값을 붙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사실 정적분하면 양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근데 걔를 접어 올리니까 얘를 양수 취급해줘야 된다. 즉 얘를 뭐라고 읽어줘야 돼? b-a라고 읽어줘야지. 괜히 그 다음 얘는 어차피 양수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기 그냥 b라고 읽어줘서 답은 b-a가 된다.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를 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평행이동해서 아 요 형태가 여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만 해가지고 답을 내는 거죠. 따라오시죠. 자 넘어가서 707번 갑니다. 707번. 707. 넓이가 마이너스 넓이 말할 때는 좀 나온 거지 붙여서 말하 그쵸. 정적분하면 얘는 아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적분을 물어보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다음 땅이 넓이야. 다음 땅에서는 이제 둘러싸인 넓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냥 3이라고만 읽어주면 돼요.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709번 갑니다. 709번. 709. 그리고 근데 연속함수라고 나오면 보통 우리가 극한이든 연속이든 연속이라는 걸 활용을 했잖아요. 이 709번 문제 보면 fx가 연속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지금은 얘를 활용하진 않아요. 그럼 연속이라고 왜 나오는지를 조금 잠깐만 얘기하는데 접근을 하려면 무조건 그 함수는 연속인 게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그래서 연속인 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 연속을 어디다 활용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연속은 얘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냥 존재 조건으로 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from 다른 수 얘기하여 자, 디귿에다가 별표 좀 쳐놓고 니은 디귿에다가 별표 칩시다. 좀 꼼꼼하게 좀 정리하길 바래요. 꼼꼼하게. 자, 봅시다. 자, 일단 기억 보면은 A부터 B까지랑 B부터 A까지가 같으면 A하고 B가 같냐? 봅시다. 자, 일단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두기보다는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이런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연결이 되는지를 먼저 보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두기보다는 왼쪽으로 넘겨. 그럼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a부터 b까지 fx dx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되죠. 이게 0이면 이라는 약간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는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여기 a하고 b의 자리를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즉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좌변으로 넘기고 정리했더니 2배의 얘가 0이라는 얘기는 그냥 얘가 0이라는 얘기지. 얘가 의미하는 거는 a부터 b까지가 0이다 라는 의미인 거야. 얘가 0이라는 의미인 거야.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다시 읽어봅시다. a부터 b까지 dx가 0이면 a하고 b가 무조건 같나요? 라는 물음이야. 같아? 아니야. 그럼 다른 그래프의 형태를 조금 떠올리면 되거든. fx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 fx가 대충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근데 a부터 b까지 정적분에서 0이 나오는 a하고 b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대충 a가 여기 있고 이놈의 넓이랑 b가 이쪽에 있어서 이놈의 넓이가 똑같은 a부터 b까지를 정적분하면 0이 나온다는 거지. 즉 a부터 b까지 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발레가 됩니다. 발레의 그래프 형태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주어진 얘가 좌변으로 넘겨서 이런 형태로 바뀐다고 먼저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프를 먼저 바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한 다음에 a부터 b까지가 0이 되는 그래프 형태를 떠올린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이해 갈게요. 자, 여기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b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a에서 끝나니까 당연히 틀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대입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정확히 봐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갈게. fx라는 그래프를 대충 그려. fx라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여기서 대충 그립시다. 이게 왼쪽이지, 왼쪽. 맞아. 근데 얘를 f-x라는 그래프를 보고 싶으면 fx를 어떻게 달라는 얘기야? y축 대칭 시켜달라는 얘기지. 얘를 y축 대칭 시켜버려. 자, 그럼 얘를 y축 대칭 시켜버리면 선생님 y축이 어딘지 모르는데요? 여기든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잡고 해보세요. 자, 내가 여기를 y축 대칭으로 시키면 상하게 여기로 할까? 여기를 y축 대칭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f-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면은 주어진 얘를 y축 대칭 시키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a로 따라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b로 따라와서 얘가 f-x가 된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주어진 얘를 y축 대칭 시킨 그래프다. 빨간색에 대칭시킨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 거는 이놈의 형태고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정적분한 거는 이놈의 형태니까 대칭이니까 당연히 똑같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까? 우기지 마세요. 선생님 얘는 b부터 해서 a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오케이? 맘대로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맞는 겁니다. 정확히 그래프 그려서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y축이 꼭 여기 있지 않잖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려서 하면은 좌우 대칭 똑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오케이? 궁금하면 해보시고. 자, 디귿 갑니다. 디귿이 좀 헷갈려요. 자, 보자. 일단 fx가 항상 양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지수함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자, 그 다음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린다고. 일단 똑같은 문자가 있으면 무조건 넘겨가지고 연결되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일단 얘를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a부터 b까지 fx dx 마이너스 a부터 c까지 fx dx가 음수다이 형태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a하고 c의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c, a로 된다는 얘기야. 연결이 돼 안 돼? 되죠? 어떻게 돼? c부터 b까지가 음수다 이렇게 되지? 맞아? c부터 b까지가 음수다라고 생각해. 정확히 해야 돼 이거. 이렇게까지 먼저 읽어줘야 돼.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 c부터 b까지가 음수면 a, b, c라는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합니까? 라는 거야. 오케이? 맞을까 틀릴까? 일단 얘가 음수란 얘기는 무조건 c는 b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fx라는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잡으면
항상 양수인 쪽으로 잡으면 C가 B,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버리면 주어지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지. 맞아? 근데 얘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B가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따라오세요. B가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B부터 C까지를 하면 음수가 나오고 거기에 마이너스 달리니까 이거 맞다는 얘기죠. B부터 C까지는 양수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음수가 말이 된다는 얘기지. 1이 음수 말인지? 자, 근데 요게 의미하는 건 이렇게 바꿔서 이걸 끄집어냈어. 근데 A의 위치를 알아 몰라? 몰라. A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이게 발레야, 발레. A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 이거 어차피 만족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디귿은 주어진 이식을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건 C라는 게 B보다 크다는 것밖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다 생략하고 답지는 그냥 발리라고 해서 잡아놓은 거거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발리를 공부하는 거 아니야. 얘를 넘겨서 얘가 의미하는 걸 이렇게 바꿔서 요 의미는 C가 B보다 크다는 의미다. 오케이? 근데 A의 위치는 모르니까 틀렸다 이렇게 정확히 공부하는 거지. 이건 발리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나 모르겠네. 따라오세요. 자, 넘어가서 714번 갑니다. 714번. 네. 707번도 있어요? 없는데요? 있네요. 왜 재밌는 거 아니야? 진짜 문제를 살짝 뛰어넘으려는 문제가 안 되네. 네, 723이랑 700. 24. 네, 땡큐. 자, 707번 먼저 갑니다. 707번. 720번. 땡큐. 얘들아, 이거 다음에 진짜 다신 틀리면 안 돼요. 봐봐. 선생님이 맨날 어떻게 얘기하냐면 2차 함수는 식이 몇 개 있으면 2차 함수인 거 구할 수 있지? 2차 함수는 식이? 왜 또 2개야? 나랑 같이 공부한 거 맞아? 2차 함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문자가 3개죠, abc? 식 3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식 하나 줬잖아. 그럼 이제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잖아. 근데 등호 하나당 식이 몇 개다? 하나다. 이 등호 하나 이거 풀어주고 이 등호 하나 풀어서 2번, 3번 해가지고 이거 연립하는 문제라고. 이게 먼저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뭔지 상관없이 그냥 2차 함수니까 식 3개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보면은 요거 정리해서 식 하나 끄집어내고 정리해서 식 하나 끄집어냄으로써 1, 2, 3 연립하면 답이 나온다. 일단 이렇게 틀 먼저 보이셔야 되거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2번이 의미하는 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 바보라고 계속 얘기한다. 1하고 1이 겹치니까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정리가 되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2번 식을 먼저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fx dx가 0이다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기 또 여기 더하기로 바꾸고 1하고 0하고 자리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주어진 2번 식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를 하니까 0이 나온다. 이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를 하니까 얘가 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식은 요 등호를 풀든 아니면 요거랑 요거를 갖다를 풀든 그건 상관이 없어. 자유야. 오케이? 좀 전에는 요거 2개 있죠? 그 다음에 요거 2개를 하든 요거 2개를 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라고. 어쨌든 요걸로 그냥 한번 해보면 3번씩 정리합니다. 자, 0부터 1까지 에서 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똑같이 여기 더하기로 바꾸고 0하고 마이너스 1 자리를 바꿔. 이렇게 연결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네? 자, 그래서 얘가 0이라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연결이 안 돼. 근데 좀만 잘 생각해보면 2번씩 봐봐. 2번씩 저기 0이래. 그럼 여기서 뭐가 0이야?
얘가 0이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날려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가 여기다라고 써버리면 결국 풀어지게 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야.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식 3개가 나왔으니까 F형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2차 함수는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대입한 게 0이다. 그럼 A, B에 대한 식 하나 나오고 대입한 게 0이다 하면 A, B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오니까 그 열이 그래서 A가 찾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단 이 식을 그냥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식 3개를 끄집어낼 생각을 직접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계산은 생략. 720번 합니다. 720번. 720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 1부터 x 여기 문자 잡혀있는 순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읽어야 돼.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보면 첫 번째 유형이야 그냥 이거 x에 뭘 대입하면 값을 알죠? 1을 대입하면 값을 알죠?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x에 1을 대입해버리면 좌변은 0이 나오고 우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는 1이다라는 식을 끄집어낸 거라고.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x 이렇게 보이는 순간 양쪽을 미분한다라고 해서 대입하고 미분하는 유형이라고 해요. 미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이 식을 x에 대해 미분할 건데 여기서 이 x를 밖으로 빼고 곱에 미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번에 이거 따로 개념까지 해주고 문제까지 풀었어. 그래서 저 식을 미분할 때는 x를 먼저 식을 먼저 정리해야 돼. t에 대한 족보니까 이 x는 상수 취급해서 x를 밖으로 빼고 1부터 x까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에 얘가 따라볼까요? 그 다음에 미분해. 자, 그러면 곱에 미분해 주셔야 됩니다. x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이니까. 그래서 이거 미분하고 이거 가만히 쓰고 더하기 요거 가만히 두고 요거 뒤에 거 미분해. 그럼 준호야 이거 뒤에 거 미분하면 뭐야? 그거 미분하면 뭐야? 정적분까지 FT 네? 네? 미분 뒤로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모르겠는데 연준아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fx죠. 이렇게 다시 공부해.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은 마찬가지로 x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니까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돼서 정리하면은 요게 날라가 버려. 맞아? 그럼 여기다가 또 1부터 x까지 요놈이 요거 이게 또 유형이라고. 원래 1 대입하고 미분하는 또 유형이야. 근데 1 대입하면은 주어진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 나와버려. 그렇지 않네? 1 대입하면 되네. 1 대입합니다. 자, 미분을 하고 1을 대입을 해버리면은 0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연립해. 그럼 a, b의 값이 나오고 f가 f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내보자. 자, 그러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고 빼버리니까 a는 마이너스 4 b는 5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x고 여기가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뭐냐면 f-4 더하기 f5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fx를 또 알아야 되잖아. fx. 그럼 fx를 어떻게 구하냐면 주어진 얘가 요놈이야. 그럼 fx를 구하려면 양쪽을 뭐 하겠다? 다시 미분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또 미분하는 거야. 자, 또 미분을 해버리니까 fx는 6x-8 요거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2 5 대입하니까 22 답을 마이너스 10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 보이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선생님이 부르겠다고 약속까지 했어. 그래서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넘어가서 730번 갑시다. 730번. 선생님 저 숙제 아니잖아요. 끝까지인데 아니 24번 24분 근데 막판에 바꿔. 막판에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끝까지 한 명? 아니 저 24분거든요. 그래요? 몇 번까지 했어요? 지금 724번 하고 있어요? 그러면 730, 739번 질문은 누구지? 재현이 질문이나? 그럼 다음에 다시 질문 선생님이 더 받아줄 테니까 일단 두 문제 같이 봅시다. 선생님이 이거 이 B파트 넓이 파트 보니까 문제가 질문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단어 뭐야? 맨 마지막 단어니? 선생님이 잘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다 똑같은 거지. 자 볼게요. 자 일단 이거 정석적으로 정말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요놈을 내가 FT라고 일단 한번 바꿔보자. FT. 자 그 다음에 이놈을 정적분을 하기 위해선 이거의 부정적분이 뭔지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FT의 한 부정적분을 FT라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말이 너무 길면 선생님 저는 한글 쓰는 게 싫어요. 저는 수식이 좋아요 라고 하면 F'T는 FT다 라고 쓰면 이 말하고 이 말은 완전히 똑같은 말이니까 어쨌든 서술형이라면 윗줄이든 아랫줄이든 하나는 써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주어진 예를 이제 어떻게 바꿔버릴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부모 인수분해합니다. 네, fx-f3 이렇게 바꿔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주어진 요거를 정적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x 대입 마이너스 3 대입 파서 빼는 거니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봤더니 평균 변화의 형태를 만족하는 애가 있으니까 얘를 프라임의 형태로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와 여기까지. 얘가 f 프라임 선인 거.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하니까 4분의 1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f 프라임 t가 ft이기 때문에 얘를 뭐로 바꾸면 돼? f3으로 바꾸면 되지? 됐어? 그러면 얘가 ft였잖아. 여기다가 3을 대입하니까 2가 나오고 2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니까 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풀 줄 아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그러니까 유형 6번 있죠. 유형 6번. 이쪽은 여러분들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정리해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다음에 좀 해보고 헷갈리는 것들 있으면 다시 합니다. 자, 739번 갈게요. 739번. 근데 저거를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산해서 그렇게 와! 풀어. 환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739번 한번 해보세요. 시간 줄게요. 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형태를 요놈을 이렇게까지 분명히 잘 쪼갰을 것 같고
여기는 이걸 fx만 딸랑 놓기에는 프라임 형태로 안 읽힌단 말이야. 여기 f이 있다고 보이셔야 돼. 그러면 왜 f이 있다고 보이냐면 분모에 1을 대입하면 0 나오죠. 근데 걔가 수렴하니까 분자에 1 대입해도 0 나와야 돼.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얘는 1부터 1까지가 0이지? 그리고 얘들 1 대입하면 0이니까 f1이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f의 형태를 사실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래서 주어진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잘 읽어주시면 여기 있는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얘가 f'1 그리고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1 하면은 좌변은 된 거고요. 자, 우변 봅니다. 그러면 우변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읽어버리면 얘가 f'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러면 f'1 얘가 의미하는 건 f1이자 f1 f는 0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f1 곱하기 얘가 2인데 f1은 0이라고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2니까 f'1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잠깐만, 얘들아 이거 풀이 선생님 하나만 좀 더 알려줄게요. 봐봐. 이게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든 풀 거냐면 이거를 짜잘짜잘하게 인생 사지 마시고 크게 사는 거야. 크게 분자를 짧게 보지 말고 이 전체를 그냥 gx라고 한번 봐. 전체를 gx라고 봐버려.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항상 돼요. 이거 전체를 봐버려도 항상 돼요.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분의 얘가 gx가 되어버리고 뒤에 뭐가 있다 생각해야 돼. g1이 분명 있을 거라고. 여기다가 봐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gx가 2야. 근데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되지. 여기 뒤에 g1이 사실은 그냥 있는 거야. 따라온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주어진 얘가 g'1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에 g'1이 들어갑니다. 됐니? 그럼 이 g'1이 뭐냐면 요거를 미분하고 1을 대입하는 거지. 자, 요거 미분하면 뭐야? fx. 요거 미분하면 뭐야? f'x. 맞아? 거기다 1 대입하니까 f1 마이너스 f'1 이렇게 좀 더 빠르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체를 통으로 봐도 상관없다니. 이되니? 답지는 좀 전에 선생님 푼대로 풀었거든? 하지만 이게 좀 더 간결하긴 해요. 여기 전체. 자, 그럼 736번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736번. 736번.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것도 한번 정석적으로 가봅시다. 정석적으로. 그럼 일단 정석적으로 갈 때 요거를 뭐라고 하고 싶어? 일단
여태까지 이거 맨날 뭐라 했어? FT라 했지? 맞아? 근데 지금 이거 FT라고 하면은 일단 1점 감점. 왜냐면 여기 fx가 뭔지 나와있죠? 이거 FT라고 하면 일단 감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GT 이렇게 잡읍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주어진 이 G'T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그냥 가야겠지? 안 된대? 너무 마음잡이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GT의 한 부정적분을 GT라고 하자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뭐 그냥 이 형태를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GTDT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 식을 보시면 얘는 여기가 FT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거 H-EH로 바꾸고 선생님이 요놈의 부정적분 대문자 F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바꿔놨어. 그래서 이거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했더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다시 정리. 얘가 의미하는 건 4배의 F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F1은 어떻게 구해요? F1은 여기다가 1 대입해야 돼. 다시 여기서 F1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야 돼요. 사실 여기를 GT로 볼 필요 없이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생각보다 들었구나.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t-1의 세제곱의 dt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이거 대칭성 보이세요? 그러면 기함수인지 무함수인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이거 전개합니다. 그럼 전개하면은 3차부터 나오지? 근데 3차는 기함수니까 지워져. 2차하고 3수만을 남긴다는 거지.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 이거 전개하시면 8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요거를 마이너스 1까지 그냥 접근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기함수니까 3차하고 1차를 날려버리고 요 놈만을 접근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주어진 얘를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주어진 요 놈을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쉬울 거예요. 자, 바로 접근해봅시다. 그럼 미분에서 3차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4차여야겠다. 그치? 근데 요거를 미분하면 4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안에 있는 2도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거 미분하면 몇이 밖으로 빠져나가? 8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근데 여기 8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8분의 1 이렇게 해서 접근을 바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주어진 요놈이 의미하는 게 8분의 1에 2t-1의 4제곱을 마이너스 1까지 했다. 이렇게 바로 하시든지 F1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F1을 구하는 방법. 따라올까요? 1번처럼 하시든지 2번처럼 하시든지